페이지는 117페이지고요. 2학기 기말고사 범위. 자, 우리 염분 B 일정 법칙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1번. 염분이 32 PSU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해수 1kg에 32g의 염류가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해수 100g 속에 염화하고 넣으시면 0.32g 녹아 있다면 염분이 35 PSU일 경우에는 1kg 속에 얼마 녹아 있느냐? 자, 조심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염분 따질 때는 해수가 1kg이 기준이에요. 얼마 기준? 1kg. 그런데 여기 위에는 해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00g이라고 나와 있지. 됐어? 그럼 100g에 0.32g이면 이거를 같은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1kg은 얼마예요? 1000g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곱하기 1000을 10을 해주면 이것도 뭘로 고쳐줘야 돼? 곱하기 10에서 0.32 곱하기 10이니까 3.2g이 되겠네. 맞아요? 되니? 자, 그럼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자. 자, 해봐. 첫 번째 32 PSU일 때 3.2g일 때 단, 물, 해수 1kg 기준. 그럴 때 이번에 35 PSU로 증가하게 되면 얼마 있느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되니?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아마 3.5g이 정답이겠네. 식만 써줄게요. 답은 니들이 하시면 됩니다. 너 늦게 왔으니까 저거 가지고 뒤에 가지고 여기서 서서 들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제 2번. 자, 염분이 30ps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4g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예요? 2kg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kg로 계산하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그치? 바닷물이 2배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녹아있는 염류의 양도 2배가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식을 한번 또 써볼게. 30 PSU일 때 얼마가 들어있다고? 24g. 그럼 이게 뭘로 바뀌었다? 36 PSU로 바뀌었어. 그러면 얼마 있느냐? 이게 계산이지. 됐죠? 그런 다음에 요 X 구한 다음에 너희들은 요거는 해수 몇 킬로그램 기준이야? 1kg 기준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몇 킬로그램이야? 2kg. 맞죠? 그럼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그 정답은 땡땡땡 2x가 되겠죠. x 몰라요 나. 계산 니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유제 3번. 염분이 34에 250g이다 라고 돼 있어. 되니? 그럼 얘들아 여기는 4kg, 여기는 250. 맞아? 그럼 이거 몇 킬로그램을 바꿔줘야 돼? 1kg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한 방에 좀 한번 해볼까? 한 방에 이것도 4kg로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방에 풀어보려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이것도 2kg, 이것도 2kg. 맞아? 그럼 2kg 하면 조건이 똑같잖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니까. 그러면 2kg로 하면 여기 얼마가 돼? 48. 그럼 여기를 48로 잡고 여기를 y를 쓰면 정답이 y가 되는 거죠. 맞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1kg이 됩니다. 1000g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또 4를 해야지 4kg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16을 해서 4kg으로 바꿔.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16을 해서 얘가 뭘로 바뀌어? 6.4g으로 바뀌겠지. 맞아요? 되니? 자, 그럼 이제 식 써보자. 34 PSU 일 때 6.4g 있대요. 됐어? 그럴 때 염분이 51 PSU면 얼마니? Y 이렇게. 그럼 너희들은 Y만 구하시면 되는 거지. 됐어? 할만해요? 자, 이제 오른쪽 5번 먼저 하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우리나라 동해와 이스라엘 사이다라고 했어. 잘 봐. 현재 양을 보니까 몇 배야? 5배지. 5배지. 5배고 이것도 5배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동해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사해가 나와요. 이 사해가 전 세계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거 염분 틀리네? 염료 틀리네? 하지만 비율은 똑같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얼마 있느냐라고 돼 있어. 원소들입니다. 뭐 가에다 5 곱한 게 100이니까 얘는 20g이 되겠죠. 그 다음 1.5에다가 5를 곱해야지 나가 나오니까 나는 얼마가 나와? 7.5g. 이때 여기 있는 걸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 전체 양이 나올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가나 값 구했습니다. 넘기시고 자, 유제 4번부터 볼게요.
유제 4번. 우리 재영 C 일찍 다녀야지. 응? 일찍 다니라고. 늦게 오면 무조건 서 있는 거야. 자, 유제 4번. 염분지 40ps인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 중 염화나트륨 비율이 78%. 퍼센트가 나왔어? 그럼 염분이 틀려도 무조건 78%는 염화나트륨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들아, 이 78%의 뜻이 뭘까? 전체 중에 78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78개가 뭐란 얘기야? 염화나트륨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염분이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염분이 40psu일 때 해수 1kg 그 안에 들어있는 염유는 40g입니다. 몇 그램? 40g. 그래서 이건 문제하고 상관없이 얘는 40g 단 해수 기준 1kg 기준에 곱하기 100분의 78 하면 요게 바로 요 해수 속에 들어가 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할 수 있는 식이야. 근데 이건 문제하고 상관없어.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됐지? 자, 지금 물어보는 거 뭐 물어봤어요? 염분이 얼마일 때? 38일 때. 그럼 저 식에서 뭘로만 바꿔주면 돼? 해수 1kg은 그대로니까 여기에서 38g 곱하기 100분의 78 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법칙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 너한테 78%면 나한테도 78%다. 됐습니까? 산수 니들이 하시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하고 계산해봤자 얘가 많지? 왜? 염분이 높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비율은 같은 비율이다. 자, 그 다음 6번 7번이다. 자, 6번 7번. 자, 가와나의 해수 1kg 속에 포함된 염류의 양이다 라고 했어. 밑줄 쳐. 해수 1kg. 같은 비교를 하네. 만약 이게 1kg이고 얘가 2kg이야? 그럼 1로 바꾸던지 얘는 2로 바꾸던지 그런 식으로 조건을 갖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일단 가보다 나의 염유가 더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염유가 많으니까 염분도 높을 거야. 됐습니까? 됐니? 이때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은 서로 같아요. 맞아? 비율이 같아. 그럼 이것 대 이거의 비율도 같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세우는 방법. 나와 있는 걸 세우는 거야. 23.3대 31.0의 비율이 같은 비율이야. 그러면 A 대 4.3도 같아요. 식만 세워줬다. 이게 A 구하는 식. 선생님, 왜?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도 돼요. 왜?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B하고 계산해보자. B 이렇게. 요거다. B 계산하는 방법. 이번에는 다르게 쓸게요. 23.3 대 1.5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하고 똑같아야 되죠. 31.0 대 B의 비율하고 똑같지. 산수 니들이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나와? A값하고 B값이 나오지. 맞아요? 그럼 계산이 할 거야. 계산해서 이걸 다 더해. 이걸 다 더해. 그럼 뭐가 나와? 염유. 근데 몇 킬로로 하겠어? 1kg. 그러니까 1000분의 몇 그램 곱하기 1000 굳이 안 해도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나와서 다 더한 값 거기 뒤에다가 PSU만 붙이면 염분, PSU만 붙이면 염분이야. 그래도 얘가 클 것이다. 됐죠? 산수 그렇게 하는 거다. 산수다. 넘겨. 우리 재영 C 숙제했나? 자, 이제 해수의 온도, 수온을 배울 건데 얘들아, 해수의 수온은요 표층하고 심층을 우리가 두 개 다 배우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뭐부터 나와? 표층부터 나와. 이건 구분 좀 하셔야 돼. 표층하고 심층. 자, 그래서 표층 수온 분포는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야. 이거 무슨 기호야? 비례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반비, 위도의 반비. 뭐의 반비례한다? 위도의 반비례. 그래서 적도, 저위도가 0도죠? 그치? 거기가 위도가 제일 낮으니까 표층 수온이 제일 높아. 왜요?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아서. 됐어? 되니? 그런데 고위도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북반구건 남반구건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어.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감소, 수온도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적도다. 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저위도, 열대지방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치? 그 다음 위쪽 여기를 뭐라고 해? 북반구.
여기 뭐라고 해? 남쪽 남반구. 여기 친절하게 NS라고 써 있죠. 이게 뭐야? 북위. 이걸 뭐라고 해? 남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가지고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럼 얘들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위도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 위도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남반구 사람하고 북반구 사람하고 얘는 이렇게 살지만 얘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얘는 머리 쪽으로 가는 게 뭐야? 높아지는 거야. 까먹지 마. 그래서 얘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내려간다라고 표현해야 돼. 그쵸? 이게 내려가는 거, 이게 올라가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수온이 제일 높잖아. 30, 26. 맞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수온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단 말이지. 이걸 뭐라고 불러? 같은 등자를 써서 등수온선이라고 불러. 근데 등수온선이 뭐하고 일치해? 위도하고 일치하죠. 뭐하고 일치한다? 위도.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왜 위로 쑥 올라갔죠? 여기는 밑으로 쑥 내려갔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주변 해류 때문에 그래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알겠니? 너희들 가지고서 다 배울 건 아니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해수의 표충수온 분포가 이와 같이 위도에 따라 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됐어? 태양 에너지. 그래서 이걸로 얘들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뭔 얘기야? 표충수온은 태양 에너지의 반대. 그죠? 됐니? 자,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염분이 있어요. 뭐라고? 염분. 염분은 위도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까먹지 마. 없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충수온이 낮아진다. 맞아요. 왜 낮아지죠? 이유는 간단하죠. 태양 에너지가 감소해서. 자, 고위도로 가서 태양 에너지가 조금 도달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지구가 둥글어서. 위도가 같은 지역은 대체로 표충수온이 비슷하다. 위쪽이죠. 표충수온이 비슷. 이게 뭘로 나타내? 등, 스, 온, 선으로 나타나지. 그 등수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뭐하고 똑같다고? 위도하고 비슷하다고. 위도하고 나란하잖아. 맞아요? 정답은 기억디귿. 3번입니다.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오른쪽 4번, 5번부터 풀고 다시 풀게요. 알겠니? 오른쪽 4번, 5번부터 풀고 다시 풀게. 자,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밑줄 치고 쓰용 써보자.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 연직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수직, 즉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은 표층이고요. 아래쪽은 심층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1번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라고 써도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람이다. 얘들아 바람은 무조건 위에서만 불지. 공기에서만 부는 거야. 공기의 수평 이동이 바람이거든. 야 물속에선 바람이 불 수가 없어. 그럼 선생님 물속에 공기가 없나요? 공기는 있지. 근데 다 흩어져 있지. 그치? 바람 따위는 없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한번 보자. 잘 봐. 원래 원칙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여기 표충수온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태양 에너지 조금 받으면 왼쪽으로 갈 거야. 그치? 그 다음 이 태양 에너지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점점 땅 밑에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못 가죠. 그 점점 줄어들어. 그 태양 에너지 못 받으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온도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는 온도가 높고 그다음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일정할 거야.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설명 들어. 그래서 몇 개 층입니까? 지금 현재 2개 층이죠. 여기 왜 감소했어요? 태양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근데 여기 몇 개 층이야? 3개 층이죠. 바로 이유가 뭐야? 여기에 바람이 불어. 바람 불면 이 바람을 따라서 여기 있는 해수가 이동할까 안 할까? 합니다. 됐어? 하니까 빙글빙글 출렁출렁 치면서 위에 있는 뜨거운 물과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섞여 안 섞여? 섞이죠? 섞이면 무슨 물이 돼? 미지근한 물. 그래서 2층이 만들어지지. 이게 바로 바람의 혼합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A층을 우리가 뭐라고 해? 혼합층. 이런 것도 모르면 혼나요. 혼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B의 위쪽은 고온이고요. 아래는 저온이네.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수온이 약해지죠. 그래서 이 B층을 우리가 뭐라고 해? 수온 약층. 자, 그럼 문제 들어갑니다. 너네 이미 배웠어. 물질의 특성에서. 야, 고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가지. 왜? 부피가 커지니까.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지. 부피가 작아지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는 작은 밀도, 얘는 큰 밀도예요. 그러니까 밀도 차가 일어나면 무조건 위아래라고 했죠? 위로 가는 애가 밀도가 작은 애들, 아래로 가는 애가 밀도가 큰 애들. 맞죠? 됐어? 그럼 이거 밀도 차에 의해서 위아래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안 섞이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렇게 고온이 아래에 있고 위에가 저온이 있어. 저온은 아래로, 고온이 위. 고온이 위로 가고 저온이 아래로 가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해. 니네들 여기 나와 있는 해수 연직소 문포에서는 무조건 대류 따윈 없다. 뭐라고? 대류 따윈 있어 없어? 없어. 저건 써놔야 돼. 대류는 없어요. 대류 없다. 까먹지 마. 물속에선 대류는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 C층은요. 온도가 차갑게 일정해. 조심할 거. 이것도 일정이죠. 이것도 일정이죠. 이건 어떻게 일정? 뜨겁게 일정. 얘는 어떻게 일정? 차갑게 일정. 이걸 뭐라고 해? 심해층. 총 몇 개의 층이야? 3개의 층.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네가 보통 심해 탐사라고 하잖아. 보통 여기 근방까지밖에 못 가. 수압이 엄청나게 세서.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래서 4번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5번 볼게요. A층의 두께는 항상 일정하다. 내가 맨날 얘기하죠. 과학에서 뭐라고? 모두, 전부, 다, 항상, always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몇 퍼센트? 99.9%가 뻥사기 구라 꽂은 말. 얘는 바람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A층은요. 혼합층은 이거 써놔. 비례한다. 바람이지. 바람이 세. 혼합층이 두꺼워. 바람 안 불어. 혼합층 없어. B층은 안정하죠. 여기서 불안정하다란 말은 위하고 아래하고 섞인다는 얘기야. 이거 섞여 안 섞여? 고온은 위로 가고 저온은 아래로 가. 섞이겠니? 안 섞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혼합작용 아날바라게. 그래서 안정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A층, 즉 혼합층과 C층, 심해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안 합니다. 안 한다. B층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돼 있어. 이거 누구야? C층이죠. 항상 1년 내내 차갑게 일정해. 근데 이 차갑게 일정하는 온도가 몇 도실까?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알겠어? 만약에 밑바닥이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밑바닥 얼어야 돼. 바닷물 얼은 거 봤니? 얼어봤자 윗부분만 얼지 아랫부분은 얼지 않아요. 알겠어? 보통 4도씩 금방이야. 됐지? 자, 그 다음 C층의 수온은 위도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 맞아요. 얘가 왜 생겼어? 생긴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못 받아서. C층은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이 도달 A층이죠. 됐지? 정답은요 4번입니다. 됐니? 자, 이제 3번을 풀 수 있죠. 3번 볼게요. 해수의 연직소 문포입니다. 해수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몇 개의 층? 3가지 층. 이거 근거가 뭐야?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뭐라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그래서 해수의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진다? 아니죠. 일정 감소 일정이죠. 계속이 틀렸습니다. 해수의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이 가장 높다?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적도. 다른 말로 저위도. 다른 말로 열대 해상. 됐지? 심해층은 연중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태양 에너지 못 받아서. 맞아요. 수온 약층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 요거 밑줄쳐.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정하다고. 안정층. 안정층. 됐죠?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심해층입니다. 자, 표층에 비해 수온이 낮죠. 태양에너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빙고. 바람 세기는 혼합층이죠. 바람 비례하는 거. 정답은 니은이겠네요. 1번. 쉽죠? 자, 그 다음 7번, 8번. 이 실험이 바로 뭐야?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가 밑줄 쳐놔라. 그림이 아니라 문제에다가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밑줄 쳐놔. 아, 선생님이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주부터는 시간표가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니들한테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낼 거야, 오늘. 알겠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요. 전화번호 안 써도 돼요. 니들 어차피 다니는데 뭐 전화번호 왜 써? 이름만 써, 이름만. 학교도 안 써도 돼. 이름은 꼭 써야 돼. 알겠니?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가 저장이 안 되는데요 하면 일만 써. 알겠지? 이름은 꼭 써야 된다. 학교 전화번호 안 써도 된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간표. 여기서 시간표는 계약 시간표예요. 이번 주 시간표 아니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니들이 만약에 잘못 적어가지고
내가 그걸 모르지?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간 짰는데 겹치는데요 하면 난 안 봐줘. 알겠어? 됐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간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소연이 알겠어? 그리고 승현이는요, 너는 학교 끝나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시간을 바로 여기 바로 덮고 끝에 다 써줘. 도착할 수 있는 시간대. 넌 학교가 뭐니까. 알겠죠? 자, 시작합시다. 자, 적외선등은 뭘 역할을 합니까? 얘는 태양입니다. 태양 역할을 하죠. 자, 참고적으로 적외선이야 자외선등 아니야. 자, 그럼 온도계는 깊이에 따른 소음 변화를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요, 휴대용 선풍기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바람이죠. 됐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 한번 해보자. 잘 봐. 처음에 적외선등 끄고 아무 짓거리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처음이야. 그런 다음 두 번째, 적외선 등만 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2등이야.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다가 선풍기 반응까지 셉니다. 그러면 문제, 혼합층이 생겨야 되는데 혼합층은요, 요점보다 뒤에 생겨요? 요점보다 수온이 높게 생겨요? 내가 현재 별표한 요점보다 수온이 낮게 생겨야 돼? 수온이 높게 생겨야 돼? 낮게 생겨야 되죠. 왜 낮게 생겨야 되죠? 야, 상층 생각해봐. 위에 온도하고 아래 거하고 섞는데, 그치? 섞어.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섞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미지근한 물이 되죠. 처음 온도보다 떨어지겠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내가 예전에 또 한 번 얘기했었죠.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얘 두께는 두꺼워지고 온도는 떨어지겠지. 맞죠? 자, 1번. 적외선등의 에너지는 깊이에 관계없이 같은 양이다라고 돼 있어. 무슨 같은 양이? 깊이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죠. 적외선등을 10분 비치면 표층의 물이 혼합 안 됩니다. 선풍기를 강하게 하면 수온이 일정한 층이 나타나죠. 등장합니다. 적외선을 켠 상태에서 선풍기를 켜면 3개 층이죠. 그럼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에너지와 바람. 맞네요. 정답 5번. 자, 8번입니다. 적외선등을 비추고 선풍기로 바람을 일으키면 총 3가지 층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야? 정답은 4번.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쓸게요. 자, 얘는 첫 번째 1번이 나오려면 사실 1번은 말이 안 되는데 1번은 말이 안 돼요. 왜? 온도가 너무 높아. 한 요 정도면 말이 돼. 알겠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요게 나오려면 요런 꼬라지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적외선등 오프 끄고 바람 없고. 그럼 2번이 나오려면 얘는 적외선등 켜고요. 그치? 선풍기는 끄고요. 맞지? 이러면 되죠. 얘는 적외선등 켜고 선풍기까지 켜고 그럼 혼합층, 수온양층, 심해층이죠. 이거 그래프는요. 여기다 그려야지 맞아요. 됐죠? 말이 안 되죠. 온도가 너무 높아. 자, 그 다음 9번 먼저 할게요. 자, 9번 볼게. 자, 위도가 다른 밑줄. 위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총 3가지가 뭐로 나올 거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야, 우리나라 어디 사냐? 중위도다. 북반구 중위도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자. 자, 위도가 다르대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럼 써. 태양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곳이 저위도. 그거 뭘 보면 알아요? 이거 보면 알아. 이거. 이거 보면 알아. 그래서 끝났어. 끝났어.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저위도.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중위도.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 고위도. 끝. 됐죠? 됐니? 근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나왔다. 위도가 같은 A, B, C야. 근데 왜 이렇게 수온 차이가 나? 같은 장소인데. 계절 차이. 말하고?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뀌라고? 계절 차이.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겨울. 그럼 여기 뭘로 바뀌겠어? 여름.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봄, 가을. 뭔 얘기인지 알겠어? 똑같은 그림인데 문제에 따라 틀려져. 조심해야 돼. 지금은 위도가 다르니까 다른 장소구나. 하지만 같은 계절이야. 그렇게 비교한 거고요. 만약 위도가 같은이라고 했으면 계절 차이구나. 이해됐니? 됐어?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특징들. 자, 고위도는 위에서도 차갑고 아래에서도 차갑네. 그 전부 하나의 층이네. 이 하나의 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심해층이죠. 그래서 여기는 심해층이 발달합니다.
뭐가 발달한다? 심해층. 그 다음 중위도 볼게요. 자, 중위도 보면은요. 와, 여기 두꺼워. 두껍죠? 그치? 그래서 이 중위도 같은 경우는 뭐가 발달해? 혼합층이 발달해. 그럼 얘들아,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얘기하고 동의어가 있어. 바람이 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저의도는요. 표면과 내부, 즉 심층과 표층의 수온차가 매우 크지. 그래서 뭐가 발달했습니까? 라고 하면 수온약층이 발달했어요. 얘들아, 수온약층이 발달했다의 의미, 이게 뭐라고 했어? 상하 수온차가, 그치? 얘가 발달했으면 얘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가장 안정하다, 다른 말로 상하 수온차가 가장 크다. 됐습니까? 이거 잘 알아도. 자, 그래서 C 해역의 위도가 제일 높다. 맞네요. A 해역의 표층 수온이 제일 높은 까닭은 태양에너지 많이 받아서. 맞아. 바람이 가장 강한 거 혼합층 보시면 되죠. B. A 해역에서 수온 약층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다. 맞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가장 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C 해역에서는 혼합층이 가장 많이 발달했다. 심해층이죠. 5번 틀렸네요. 됐음? 됐음? 자, 오른쪽. 자, 오른쪽 볼게. 해수의 염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수의 염분. 자, 염분은 바닷물 속에 포함된 염류의 비율을 염분이라고 하고요. 수거하자 그냥. 어차피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염분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자. 염분은 해수분의 염류 곱하기 얼마? 1000인데 조심하라고 했죠? 단위는 PSU를 쓸 건데 뭘 조심하라고 했어? 염류하고 해수의 단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램이면 그램,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보통 그램으로 쓰죠. 됐죠?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 아우, 코 간지러워. 자, 그래서 우리가 염류를 봤더니만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류를 봤더니만 소금분, 즉 염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쓴맛 성분인 염화 마그네슘 이런 것도 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염화나트륨 플러스 염화 마그네슘 플러스 기타 등등을 다 합해서 염류라고 부른 거고, 염류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염분이라고 한다. 자, 가장 많은 양이라고 했으니까 염화나트륨 3번이 정답이고요. 이거 무슨 맛 나요? 짠맛이죠.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 몇 등이야? 2등이죠. 2등이잖아, 2등. 얘는 무슨 맛이 나죠? 쓴맛.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 됐죠? 그 다음 이거를 문제를 좀 바꿔서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염류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부터 문제를 좀 바꿉니다. 염류의 구성 원소를 물어볼게요. 원소. 제일 많은 원소는 어떤 원소야? 승현아, 어떤 원소? 난 물질이라고 하지 않았어. 물질은 얘가 1등, 2등이야. 원소는 누가? 그렇지, 염소죠. 염화라고 하면 혼났어. 정확하게 말하면 염화이온이라고 하면 맞아. 알겠어? 근데 원소라고 했으니까 염소가 1등이고 2등은 나트륨, 3등은 마그네슘. 알겠니? 원소로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효진이 알겠어? 자, 그 다음 11번. 자, 뭐라고 나와 있니? 어떤 해수 몇 킬로그램? 1kg. 몇 킬로? 1kg. 기준이네? 기준가. 그 안에 포함된 염류래요. A가 제일 많아요. 맞죠? A가 제일 많아요. 그럼 A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A는 우리는 NaCl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B는 누굽니까? MgCl2죠. 요게 짠맛이고 요게 쓴맛이야. 하나 더. 잘 봐. 이 녀석이 비율을 궁금해. 그럼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전체분의 현재. 맞죠? 전체가 얼마인데? 35. 그럼 얘는 35분의 27.2 하시고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겠지? 대략 78%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비율 우리가 뽑을 수 있죠. 비율 35분의 3.8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지. 대략 10.9 정도 나올 겁니다. 알겠어? 이 퍼센트가 나와. 그러면 여기 있는 대략 80%, 대략 10%, 이건 이 동네 바다만 그래? 아니, 전 세계 모든 바다가 그래.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 염류의 양이 달라 염분은 다르지만 염류의 구성비가 같다. 염분비 일정 법칙. 바닷물은 섞이기 때문에. 맞아요? 알아둬라. 자, 1번. A는 염화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염화 나트륨이죠. 요건 B입니다. 땡. 자, B는 짠맛이다. A죠. 땡. 이 해수의 염분은 요거 틀렸죠. 염분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라겠어? 35g
그러면 요거 해수를 뭘로 고쳐야 돼? 1kg이 아니라 단위 맞춰주라겠죠? 그래서 1000g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지. 됐죠? 그럼 얼마 나와? 35 PSU. 해수 100g을 증발시키면 얼마라고? 100g. 야, 1000g에 35g 나오잖아. 그럼 10분의 1이잖아. 그럼 몇 g 나와? 3.5g. 바다에 가장 많이 포함된 염류의 종류는 다르다? 같다. 종류만 같아? 비율도 같아. 정답은 4번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 다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염분의 단위는 PSU 맞고요. 주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퍼센트처럼 생겼는데 퍼센트는 아니에요. 공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뒤에 2개 붙었잖아. 이걸 뭐라고 읽어? 퍼밀. 모르면 써는 거야.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게 이거 뭐야? 이건 퍼센트고요. 얘는 뭐라고 한다? 퍼밀이라고. 잘 안 써요 요새. 됐지?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죠. 됐죠? 염분은 어느 곳에서 측정하여도 항상 일정하다? 항상 틀렸죠? 염분은 해수 1000g 또는 1kg 이렇게 쓰셔야죠. 염분이 200ps인 해수 1kg을 만들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니?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볼게. 자, 200ps야. 자, 그러면 시작. 해수 1kg라고 했어. 그럼 1kg니까 1000g. 염류 얼마인지 모르니까 x 곱하기 1000. 그게 얼마가 나왔어? 200psu. 맞아? 그럼 x는 얼마가 되겠니? 200g이 되겠죠. 됐니? 근데 이 1000g의 정의가 뭐야? 물 더하기 염류잖아. 물 더하기 200이 1000이야. 그럼 물은 얼마? 800이죠. 됐지? 잘못하면 안 된다. 원래 이 문제가 너희들 수학 시간에 원래 배웠어야 돼.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 소금 더하기 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게 바로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야.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니들 같은 게 빠졌지. 니네 농도 안 배우잖아. 농도 안 배우잖아. 아마 고등학교 가서 배우지 않을까? 그럴걸? 옛날에 그 농도 문제를 배워서 물질의 특성 같은 거 배울 때 농도 계산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쳐 울었어 그때. 왜? 이거 수학이에요 뭐예요? 수학 시간에 나오는 모든 농도 문제 뭐 이런 거 있어. 몇 퍼센트짜리 용액이 있었는데 말을 서로 섞어. 그럼 몇 퍼센트 되느냐? 그다음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할까? 10%짜리를 5% 만들 거야. 10%를 10%를 만들 거야. 그럴 때 집어넣거나 빼거나 뭐 더해야 되는 소금의 양, 물의 양 뭐 이런 거. 이거 그래서 애들이 그거만 나오면 뭐야? 선생님 수학 시간 같아요. 수학 족도 못하는 애들이 과학도 족도 못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빠졌어. 니들은 너무 좋지. 근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싹 다 빠졌는데 왜 점수가 그 모양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 니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니네 엄빠세대 때 배운 게 더 어려워. 알겠니? 엄빠세대 때 배운 거. 내가 항상 느끼지만 선생님 지금 한 25년 정도 됐거든. 가르치는 지가. 항상 느끼지만 애들은 매년 멍청해져. 매년. 처음 가르치는 애보다 그 다음에 보면 멍청하고 지금 니들 아마 IQ 검사 한 적도 없지. 하면 한 1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웃지 마. 너 IQ 검사하면 100 이상 나올 것 같아? 선생님 얘기를 해줄까? 선생님 초등학교 때 공부 졸라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 IQ 검사하면 막 IQ가 한 150, 160 넘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조용히 했었는데 막상 재니까 얼마 나왔어? 91인가 96인가 나왔어. 나 진짜 거짓말하라고 충격받았어. 진짜 나는 공부 졸라 잘하는데 이거 공부머리하고 상관없구나. 그런 걸 알았어. 그리고 우리 반에서 진짜 꼴찌하는 새끼야. 참고적으로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요 시험을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받고요. 월말 평가를 보고 그 다음 모든 점수는 다 반 번호대로 쫙 쓴 다음에 뒤에다 붙여놨어. 그리고 집에 성적표가 갔어. 매달 시험 봤어. 진짜 매달. 알겠니? 매달 잘못 보면 선생님이 두드려 맞고 그랬어. 초등학교 때. 진짜 엉덩이 막 강목으로 맞고 막 그랬어. 초등학교 때. 자,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 받겠냐 안 받겠냐. 봤죠? 왜? 공부 못하는 새끼는 130 얼마인가 120 얼마가 나온 거야. 야, 이씨 개를 맞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번엔 진짜 깊이 있고 잘 풀겠다. 그랬는데 중학교 올라와서 한 번을 봤네. 중학교 올라와서 야 이제 때가 왔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때가 왔으니까 열심히 풀었어. 127 나왔어.
아직 기억하잖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127대야. 근데 또 보니까 아이씨, 저 새끼 130, 140 나오는 애들이 많은 거야. 아씨, 어디 가서 창피하진 않지. 야, 91인가 96인가 나올 땐 개쪽당했어요. 너는 두 자리야! 뭐 이러고, 그치? 난 세 자리인데. 내가 IQ 105짜리한테 약올림 받고 그랬다니까? 내가 너보다 10이 높다는 둥? 뭐 이런 거? 어우, 진짜 자존심 스크래치 강하게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나마 복원을 했지만 어디 가서 나 머리 좋아 얘기해요. 그래요. 못하죠. 제가 때는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안 하더라. 안 하더라. 대학교 갔더니 대학 가서 수업을 막 듣고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교양 수업이라는 거는요 우리 과 말고 다른 과 애들하고 같이 듣는 거야. 다른 과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심리학과 무슨 학과 애들이 오더니 IQ 검사를 해야 된대. IQ 검사 해야 되는데 표본 좀 하시면 무료로 IQ 검사 해준대. 보실 분들 있으면 공짜로 보고 가시라고. 일반 늙은 애들은 관심 없어 그냥 가잖아. 나는 관심 있었거든. 내 머리가 얼마인지 궁금했거든. 난 좀 더 나와야 되거든. 창피하니까 시험 봤어. 시험 본 다음에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더라. 보내가지고 딱 봤거든. 참고적으로 문제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136 나왔어. 이게 내가 대학 때 쟀던 마지막 IQ야. 야, 진짜. 그래서 어디 가서 IQ 얼마냐라고 하면 그나마 소심하게, 그치?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90 몇 짜리였잖아. IQ 얼마야? 아유,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그거 넘어갈 거야. 그치? 맞지? 그렇게 뜨끔은 하겠지. 뜨끔은. 맞냐? 니네는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IQ 검사 안 하니까. 뭐? 모르지. 아니, 핸드폰 앱으로 하는 거 있었거든? 160 얼마 나왔었어 옛날에. 앱으로 하는 거. 근데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 원래는 주어진 시간을 딱 주고 그 안에서 딱 풀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안 하더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가지고 또 놀리나? 예를 들어서 준서 네가 선생님처럼 91 나왔다고 쳐봐. 얘는 117, 너는 뭐 126, 내 130, 얘는 11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놀려. 너 두 자리 이러고 개척당해. 그래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몰라? 아니면 IQ 검사가 알고 봤더니 뭐야? 개쓰레기였다. 니네 나중에 남학생들은요 군대 가기 전에 지금도 하나 할 거야 아마. 심리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신검이라고 해서 신체 검사 받거든. 군대 가기 좋은 몸인가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고기에 등급 맺히는 것처럼 너 1등급. 고기 육질 좋은 거죠? 사람들 1등급. 너 현역이야. 알겠어? 요새는 웬만하면 다 1등급입니다. 알겠니? 자, 근데 그거 할 때 심리검사를 하거든? 근데 심리검사 문제가 이거 문제 풀다가 내가 머리가 돌아갈 거야. 내가 기억나는 거. 지금은 모르겠어 문제가.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문제 그거야. 또 엄마를 뭐뭐 땡땡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뭐 이런 거. 왜 죄를 자꾸 봐? 너 그런 놈이 새끼야 인마. 너 재영이가 진짜 그런 놈인 줄 알잖아. 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학교 애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재영이란 이름을 본 저 새끼 개사이코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만 물어보지 않아. 자꾸 물어봐. 자꾸 물어봐. 와, 이게 사이코 검사인가? 내가 이 문제 풀다가 내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는 안 해도 되겠다. 너는 그런 검사를 받아볼 일이 없다고. 너 군대 안 가잖아. 야,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여자를 군대로 내가 찍을 거야. 찍을 거야. 너 소연이 넌 가야 돼. 너부터는 가야 돼. 야,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이런 얘기를 또 여자들도 한다. 단 나 다음부터. 아우, 졸라 얄미운 년들 있어. 너도 만약에 여자 군대 가야 된다고 해봐. 어쩔 수 없이 군대 가야 돼. 남자애들이 너무 없어서. 너네 그거 모르지? 우리나라 딸 선호 국가예요. 남자애들 출생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졌어. 이러다가 러시아 꼴 나올 거야. 러시아 꼴이 뭔 줄 알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전에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다가 남자애들이 하도 부족해가지고 맨날 갈아 죽어 없어졌거든. 유명한 말이 있어. 오늘 10개의 군단이 사라지면 그 다음날 20개의 군단이 생겼다고. 그래서 남자애들을 전부 전쟁터에 갈아 넣어버렸거든. 갈아 넣어버려가지고 남자애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전쟁 말기 때는 여자 여군 애들이 막 투입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쟁에도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 여군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막 활동했던 기록이 있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시작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딸 선호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비의 비율이 러시아가 아직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서 남자 한 명당 여자가 뭐 몇 명이더라? 세네 명인가 그래. 세네 명인 그래. 진짜.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 왜? 나 같은 놈도 나 다시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난 딸만 낳고 싶어. 나 남자들 싫어. 남자들 아우 진짜 남자 세 명 있어 봐. 아우 한 명 있어도 힘든데 세 명. 그냥 그래요. 난 딸까지 나빠라. 그래서 보통 봐봐. 우리 아까 얘기하던 거로 소연이가 어쩔 수 없이 남자애들이 부족해가지고 여자도 이제 군대 가야 된대. 그럼 너 가라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거야 아마. 대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요거 찬성할 거 안 할까? 맞아, 이건 찬성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갈라치기라고. 예를 들어 잘 들어. 봐봐. 야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라고 하면 남자들은 우 하고 여자들 안 된다고 막 하겠지. 맞잖아. 안 된다고 막 해요. 되니 막 합니다. 그럴 때 딱 가가지고 누가 이러는 거야. 야 대신에 너는 안 가고 네 밑에 너 찬성이야 반대야? 거봐 이렇게 돼. 이런 걸 갈라치기라는 거야. 얘들아 잘 들어. TV 뉴스나 뭐 인터넷, 유튜브, 기타 등등 신문도 마찬가지고 이 갈라치기를 교묘하게 하는 애들이 있단다.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니들끼리 싸워라. 싸우면 주제가 그 주제로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게 묻혀. 알겠어? 요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알겠니?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아. 만약에 또 이런 갈라치기 제일 대표적인 얘기 해줄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야.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회사에 큰 사건이 있었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들이 막 물러나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갈라치게 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주제를 바꿨던 딴 걸로 돌리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야 앞으로 엘리베이터는 남자만 타세요. 그럼 여자애들이 뭐라고? 여자애들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왜 나만 타냐고. 막 그러면 야 가뜩이나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었는데, 그치? 남자만 타니까 얼마나 좋아. 니네는 막 옳소 물론 그중에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여자애들은 안돼 막 싸우기 시작하지. 맞지?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싸우기 시작하는 데다가 또 내가 이제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거기다 이야기하는 거야. 단 50세 이상의 여자분들은 예외. 그럼 또 뭐야? 50세 이상의 여자분들은 야 나는 됐잖아. 그치? 그럼 젊은 여자들 50세 미만의 여자들하고 막 싸워.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막 예를 들어 게시판 뭐 말하는 거 막 그것만 얘기하겠지. 내가 잘못한 건 싹 잊어버리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갈라치기. 그래서 잘 들어야 돼. 현명한 사람은 갈라치기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알겠니? 현명한 사람이 나중에 돼서 이 나라를 밝혀주세요. 대머리가 되라는 얘기죠. 그치? 반짝반짝 빛나죠. 농담입니다. 13번 어떤 데서 100g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그램? 100g이야. 해수 100g이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다 더해. 다 더하면요. 이거 얼마가 나와? 3. 이거 얼마 나와? 3.3. 이거 얼마 나와? 3.4가 나오지. 잠깐만, 한수 잘못했나? 이거 3.1이구나. 이거 3.4고 3.5죠.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3.5g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 100g 속에 3.5g이야. 자,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분의 3.5 곱하기 얼마? 1000. 됐습니까? 정답은 35. 3번이고요. 공식 안 쓰고 싶으면 염분의 정의가 뭐야? 해수 1kg 속에라고 돼 있으니까 1kg이면 1000g.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이것도 곱하기 10. 정답 3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넘겨. 자, 그 다음 14번입니다. 염분이 30ps인 해수 500g에 녹아있는 총 염류는 얼마입니까? 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한번 써볼게. 염분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문제는 깔끔하게 풉니다. 500g 부분에 염류 모르니까 x 곱하기 1000 그거 한 게 얼마라고? 30이요. 끝났지? 끝났잖아. 됐어? 그럼 정답은 얼마가 나와? 15.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5번. 염분이 36ps인 해수에서 염류 180g을 얻고 싶다라고 돼 있어. 자, 해수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 물의 양이라고 했으면 요 해수양에서 염류양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 해수양을 모르니까 이번에 이거를 y라고 쓸게. y분의 180
곱하기 1000. 얘들아, 요게 그램이니까 이것도 그램 단위다. 그치?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36 나오시면 돼. 됐어? 되니? 그럼 산수를 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산수 하시면 5000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CF. CF가 뭐야? 비교. 만약에 물의 양 물어봤어. 그 물의 양 물어봤으면 5000g 빼기 얼마? 180 빼주시면 되죠. 물의 양은 5000 빼기 180. 그럼 4820g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자, 18번입니다. 얘들아, 2월이면 볼 것도 없어. 무슨 계절? 여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죠. 겨울 아니요. 그치? 이건 충청 사투리예요. 자, 이건 8월이죠? 여름이야. 여름이요. 그치? 자, 그다음 번호 보자. 번데기 여기 뭐라고 해? 서해. 황해라고 하죠. 여기 남해, 여기는 동해. 됐어? 이걸 동해라고 해야지. 일본해라고 얘기하는 새끼가 있으면 얼른 신고해라. 국번 없이 112입니다. 그치? 신고하면 10억인가 줄 거야. 그치? 간첩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일단 하나의 계절 가지고만 따지는 거. 자, 어디가 염분이 제일 높아? 남해가 염분이 제일 높죠. 34.6. 그 다음 이건 보통 근데 우리는 동해하고 서해만 물어본다. 알겠니? 자, 동해하고 서해 중에서 어디가 염분이 높아요? 여기가 염분이 높고 염분이 낮죠. 왜 염분이 낮아요? 여기에 육수, 다른 말로 담수, 다른 말로 강물의 유입이 많아서. 그 다음 똑같은 34.2인데 여기 봐봐 33.8이지. 염분이 여기는 왜 높고 여기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에 강수가 집중해. 어젯밤에도 비 많이 왔잖아. 그치?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왔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황해 염분이 동해보다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라고? 가로 열고 담수, 육수, 강물의 유입이 많아서. 겨울철 염분이 여름철보다 낮습니다. 라고 해서 높죠.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서 그래. 그 다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 많은 것이다? 맞아요. 염분이 낮잖아.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강물의 양은 동해보다 황해에 더 많다? 맞네. 정답 디귿 몇 번? 5번. 이 문제 시험 문제 아주 잘 봅니다. 됐죠? 자, 16번. 자, 염분하고 내가 얘기했을 거야. 염분하고 표충염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염분이라고? 표충염분이다. 심층염분은 아니야. 심층염분은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표충염분 같은 경우는요.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 했어? 위도하고 관계가 있니? 아니, 위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수온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니들 까먹지 마. 이 염분은요. 위도 관계가 없어요. 다른 말로 수온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럼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염분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야. 그래서 이거 써놔. 땡땡땡. 염분은 비례한다. 물에만 비례. 물이 많으면 염분이 낮아. 물에만 비례. 그래서 딴 거 볼 거 없이 염분 따질 때 염분이 높다 낮을 때는 물하고 관계 있고요. 이때 이 물하고 관계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하고 관계 있어요. 뭐라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얘들아, 상식으로 생각해봐. 여기가 바닷물입니다. 여기가 바닷물이다. 바다. 바닷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바로 증발량. 이거 마이너스 물이죠.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해? 강수량. 이걸 뭐라고 해? 플러스 물입니다. 맞죠? 됐지?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플러스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면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작아야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럼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작으면 빠져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물이 적을 테니까 염분이 높은 거야. 알겠어? 저거 외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서 염분이 제일 높은 지역, 즉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땡땡 최대인 지역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위도 30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도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적도가 최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했죠. 그럼 염분이 낮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안 짜요. 안 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짜다. 왜? 염분이 낮으면 염류도 작죠? 염류가 작으면 소금도 적습니다. 소금이 적으니까 안 짜요.
자, 해수가 없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결빙. 그럼 결빙되면요, 물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짜요.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저 짜유 먹고 왔는데 그 짜유 아니야. 이씨. 자, 빙하가 녹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 반대말 해빙. 물이 늘어나겠죠? 돼요. 강물이 많이 유입된다라고 했어. 염분 낮으니까 돼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중에서 얘가 많아 물이 늘어나겠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0보다 큰 거, 다른 말로 플러스가. 그러면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거 되죠?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잠깐만. 에이, 잘못 썼다. 염분이 낮은 거죠? 요 새끼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은. 4번이다. 됐지? 자, 그럼 19번, 20번 볼게요. 19번, 20번. 아니다. 왼쪽 분도 먼저 풀고 19번, 20번 보자.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증발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물이에요. 자, 강물의 유입량 플러스 강수량은 플러스 물입니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누구 기준이야? 해수 기준이야. 됐죠? 그래서 염분이 가장 높은 건 뭐냐라고 해서 염분이 가장 높으려면 겁나 짜야 돼. 겁나 무섭게 짜야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물이 적어야 돼. 들어오는 물 적고요. 나가는 물 많으면 됩니다. A죠. 그러면 염분이 가장 낮은 건 이거예요. 반대 2. 정답은 2번. 쉽죠? 자, 오른쪽 19번, 20번입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을 옳게 적신 거라고 해서 자, 산수 좀 한번 해볼게. 여기서 나타낸 비율은 요거가 정답이죠. 요걸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잘 봐. 이걸 가지고 푸는 방법. 자, 첫 번째 식 나를 구하는 식부터 써볼게요. 나를 구할 때는 33psu일 때 얼마야? 25.6g이야. 그러면 나일 때는 77.6g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맞아요? 됐니? 됐어? 근데 잘 봐. 이 식을 잘 봐. 잘 봐.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되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25.6 대 77.6은 33 대 나.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맞죠? 그럼 상관없어. 그럼 이번에는 그래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써볼게요. 가는 이렇게 쓰면 되죠? 25.6 대 77.6은 이 비율하고 똑같잖아. 가 대 11. 됐니? 산수 니끼 하셔야 되는데 나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대략적으로 3배네. 3배. 그럼 이거 약 99. 그렇지? 99. 그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럼 정답은 2, 3번 중에 하나. 그렇죠? 그다음 얘가 몇 배라고? 3배. 그럼 이건 3분의 1배. 3.3 정도 나오겠네. 그렇지? 3번. 원래 계산해야 돼. 알겠어? 자, 그다음 A하고 B의 다른 해역에서 42psu인 해수 1kg라고 했어. 됐지? 염화 나트륨의 양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린 나와 있는 조건 요 조건으로 쓸게요. 요 조건을 씁니다. 자, 식 세워볼게. 33psu일 때 얼마가 들어있다? 25.6g. 는 됐죠? 그럼 42psu일 때 얼마니? 이게 정답. 아유, 대략적으로 몇 배야 이거? 몇 배? 한 1.4배? 1.3? 33에다가 3을 하면 1.3배. 그럼 이것도 1.3배. 1.3배니까 3만 하면 3을 하면 7.5가 되니까 한 32. 얼마 3번이겠다. 웃지 마. 이것도 능력이야. 알겠어? 능력이야. 자, 넘겨. 니들은 이런 능력이 없잖아. 난 산수를 못해. 저는 산수를 안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저런 걸 왜 하냐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렇게 소수점 따지는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자, 21번. A는 혼합층, B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죠. 매우 안정이라고 돼 있어. 왜 안정해? 위에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워서 아래는 내려가고 위는 올라가니까. 정답은 B죠. 이름까지 쓰래요. 비수온약층.
계절과 위도에 따른 시의 수온 변화 없음. 어떻게 돼? 1년 내내 연중 계절과 위도에 관계없이 차갑게 일정하죠. 됐죠? 자, 그다음 오른쪽 1번입니다. 자, 2월과 8월이다라고 했어. 어느 계절이냐라는 거. 한정만 보세요. 6도네, 23도네. 이게 여름이네. 8월, 2월이죠. 선생님, 왼쪽을 제가 보니까 왼쪽은 무조건 겨울이고요. 오른쪽은 무조건 여름이에요. 장난까냐? 씨.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어? 항상 문제 보면은요. 희한하게 이상한 걸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그러다가 된통 당한다. 알겠니? 된통 당한다. 만약에 내가 학교생이었잖아? 나는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바꿔버릴 거야. 이거를 그립판에서 오려서 이쪽에도 붙여놓고 이걸 이쪽에 놓고. 그 다음 아마 내가 선생님이었잖아? 그럼 니들 또 휘까라게 바꿔서 이걸 이걸 가 이렇게 써. 나는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점수가 바닥일 거야. 문제는 쉬운데 뭐 이상해. 못 보던 그림이야. 그치? 개짜증 날 거야.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안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어? 됐니? 자, 1번. 가는 2월, 나는 8월이다. 맞죠? 동해는 이러겠어. 동해 여기죠. 동해. 동해는 남해보다 위도가 높아. 표충선이 높다라고 돼 있어요. 자, 위도가 높습니다. 남해보다 위도가 높아. 표충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자, 지금 현재 여기는 14, 12, 10, 18, 6. 표충선이 낮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깊은 바다 속에서 계절에 따라 가나와 같은 수온 무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깊은 바다 속은 가나가 아니라 동일하겠죠. 차갑게.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니네 이런 거에서 수온의 연교차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뭘 물어보기도 한다? 연교차가 뭘까? 가장 뜨거운 거가 가장 차가운 거의 차이점을 연교차. 자, 그러면 잘 봐. 여긴 몇 도야? 6도. 평균 6이잖아. 여기 몇 도죠, 평균? 한 20하고 26이니까 23 정도 되겠죠? 그럼 연교차 얼마? 17도씨죠. 그렇죠? 17도씨. 어우, 여름에는 겁나 뜨겁고 겨울에는 겁나 차가워. 자, 이제 황해보자. 여긴 평균 6도씨. 평균 얼마야 이거? 25, 27이니까 26 정도 되겠죠? 여기 몇 도야? 20도씨죠. 우와, 이게 더 커. 그쵸? 연교차. 맞아요? 마지막 남해 볼게. 남해 보면은요 10, 20. 그럼 얼마야 대충? 10하고 20이니까 15인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 14라 하자.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7, 28.5, 28. 그럼 이거 얼마야? 14. 여기가 제일 낮네. 최소. 여기가 최대네. 여긴 중간. 맞아? 여기가 왜 최소일까? 1년 내내 뜨거운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해? 뒤에 나오죠. 쿠로시오 난류. 뭐라고?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난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까먹지 마. 그다음 여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이 적어서 그래요. 뭐라고? 물이 적어. 그리고 육지에 가깝기 때문에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알겠니? 육지는요 금방 끓어오르고 금방 차가워져. 알겠어? 되니? 그래서 겨울에 이 육지 대륙성 기후라고 하거든. 겁나 추워요. 알겠니? 겁나 추워요. 그래서 물이 적기 때문에 금방 끓고 금방 식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 고급이에요. 고급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야. 외우는 거 아니고. 자, 그다음 22번. 해소 500g을 증발 접시에 넣고 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열했더니 20g의 염류가 남아있다라고 했어. 자, 써보자. 염분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500g분의 20 곱하기 1000. 맞아? 정답은 얼마 나와? 40. 됐죠? 자, 23번. 중위도 해역과 적도 해역 중 표충 염분이 더 높은 곳이라고 돼 있어. 그 이유는 중위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돼 있죠? 이유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그래요. 왜? 1년 내내 맑은 날씨거든. 알겠어? 끝났습니다. 24번. 자, 동해황해 해수 1kg인데 잘 봐. 현재 얘하고 얘를 봐봐. 얘하고 얘를 보면 동해의 염분이 크죠. 하지만 비율은 똑같다. 그래서 얘가 77.7대 얘가 10.9면 얘도 10.9.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보자. 자, 요거는요 전체 몇 그램 중에 이거 한번 구해보자. 몇 그램 중에가 아니라. 자, 이거는 전체를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얘는 25.64일 때 70.7. 맞아요? 됐냐? 됐어? 자, 그때 잘 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긴? 잘 봐. 이것 대 이거의 비율은 이것 대 이거의 비율하고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 25.64 대 3.60의 비율이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왜? 이거 그냥 80이라고 하고 이걸 10이라고 하자. 여기서 8대 1이면 여기서도 8대 1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건 B 대 3.38 이렇게 쓰면 되겠죠. B는 그래서 구하는 비례식 썼습니다. 자, A 값을 쓰세요. 10.9. 1번과 관련된 법칙 쓰세요. 연부비 일정 법칙. 그 다음 3번은 비례식 이걸 쓰시면 되지. 끝. 자, 그 다음 오른쪽 1번입니다. 북극해, 동해, 홍해 중에서 잘 봐. 염화나트륨이 얘가 제일 많고 2등이고 3등이야. 그럼 염유도 이렇게 되겠지. 염유가 이렇게 되면 염분도 다 이렇게 돼. 그치? 그런데 요거의 비율이나 요거의 비율이나 요거의 비율은 다 똑같아. 그걸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진짜 그런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냐? 얘하고 하면 25. 그럼 이건 얼마야? 5.5. 그러면 30.3 나오네. 잘 봐. 30.3분의 23.3 곱하기 100. 요 비율대로 요게 됐어? 그래서 얘도 다 더해봐. 그럼 이거 얼마야? 27. 이거는 6 나오네. 아니다. 5.8 나오네. 그럼 32.8 나오죠. 얘는 이렇게 쓰는 거죠. 32.8분의 25.6. 야, 곱하기 100은 뺄게. 쓸 자리가 없어. 됐어?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얼마야? 32. 얘는 얼마야? 얘는 7. 32에다가 7 더하니까 39. 그럼 얘는 39분의 31.1 같은 비율이라고. 됐어?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은 다 똑같다.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법칙. 자, 1번. 홍해 염분은 얼마냐? 잠깐만. 홍해 39 아니야? 아, 33이구나. 40이다. 잘못했다. 홍해 염분은 40이다. 맞아. 그 다음 북극해와 동해에 들어있는 염료량은 다르죠? 누가 더 많아? 동해가 더 많아. 하지만 염분의 비율은 같다. 이렇게 잡아야죠. 야, 염료량 다르고요. 염분도 다릅니다. 새 바다에 녹아있는 염화나 마그네슘 비율은 거의 같다. 맞죠? 이게 무슨 법칙? 염분비 일정. 염류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질수라고 했으니까 염화나트륨 소금. 맞죠? 동해에 해수 500g을 증발시켜 얻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이라고 했어. 자, 동해는 1kg 1000g당 25.6이면 500g은 반띵 12.8이죠. 정답 2번. 넘겨. 자, 해류 파트 한번 보자. 해류는 왜 생겼어요? 라고 하면 해류하고 조류하고 구분 좀 하셔야 돼. 조류는요, 밀물 썰물 그런 걸 조류라고 하고, 얘는 해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치? 근데 지금 현재 나온 게 뭐야? 해류죠. 써라. 해류는 지속적 바람에 의한 뭡니까? 해수의 일정 방향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해류입니다. 지속적 바람, 1년 내내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면 그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움직여요. 맞아요? 됐니? 그걸 뭐라고 한다? 해류. 이때 이 해류는요, 방향성이 있어 없어? 없어. 방향성이 있어. 왕복성이 없어. 왔다 갔다 안 해요. 조류하고 틀린 점이야. 그 다음 얘는 바람 때문에 부는 거죠. 태양 에너지하고 관계 있거든. 근데 아까 조류는요, 태양 에너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해? 기조력. 다른 말로 조력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때 이 해를 우리가 크게 난류하고 플러스 한류가 나와 있는데, 난류는 아래에서 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한류는 위에서 아래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그럼 뜨거운 물을 차가운 지방에 갖다 줘서 데피고 다시 차가워진 물을 아래에 와서 뜨거워지고.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 차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이 얘야. 됐죠? 자, 1번. 표층해류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뭐냐? 5번이죠. 이때 이 지속적인 바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대기 대순환. 자, 2번. 여름에는 난류, 겨울에는 한류? 아니, 그런 거 없어. 대신 이건 있어. 여름에는 난류가 강해지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지고. 이건 돼요. 그 다음 난류는 위에서 아래로? 아니죠. 이건 한류입니다. 자, 그 다음
해류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안 바뀌죠. 방향성이 있다고 해서 한류는 주변 해수에 비해 수온이 낮다. 바로 이거야. 난류하고 한류를 구분하는 지교는 주변과 비교해서 따지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거 아니야. 내가 10도씨인데 주변이 5도야. 그럼 난 난류야. 내가 10도씨인데 주변이 20도씨야. 나 한류야. 알겠니? 자, 그럼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주변 지역에 비해 대체로 기온이 높겠죠. 따뜻하게. 그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한류 전부 내려오는 거죠. 이거 한류고요. 난류야. 이것도 전부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이거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수온이 높아요? 수온은 B가 높아요. 그렇지? 그래서 B에다가 수온이 높아. 근데 문제는 수온만 높은 게 아니라 염분도 높아. 그래서 니들이 착각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염분하고 수온은 관계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수온이 높아서 염분이 높은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겹친 거야. 우연의 일치로 겹친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번입니다. 3번은 헤어드라이어기로 지속적 바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단, 2단, 3단이 되면 여기 종이 조각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빠르게 움직일 거야. 됐죠? 자, 그래서 1번 표층에 발생하는 해류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맞아요. 얘들아, 반드시 표층이라고 들어가야 돼. 뭐라고? 표층이야. 니들 이거 만약에 CF 심층 해류라고 하잖아? 틀렸어. 심층 해류는요. 미리 그냥 써놔. 밀도 차이. 무슨 차이? 밀도 차이. 표층은 바람이고요. 심층은 밀도 차이. 그다음 웃긴 거. 표층으로 가면 봐봐. 여기 있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간다고 치죠? 그럼 여기 바닷물이 많아지지. 줄어들지. 그렇지?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밀어. 밑으로 내려가. 이거 내려가는 거 침강이라고 해. 밑바닥 긁으면서 천천히 와. 천천히. 위는 빠르게 가지만 밑에는 천천히. 그러면서 위로 올라와. 위에 부족한 걸 맺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건 뭐라고 했지 아까? 심강.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걸 용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용승. 알겠니? 됐어? 용승,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그래서 표층하고 심층은요. 전부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어져 있어. 알겠니? 근데 이어져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바다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 지구 전체 순환하는데 몇천 년 걸려. 알겠어? 됐니? 자, 그 다음 종이 조각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죠. 어느 쪽? 오른쪽. 설마 이 헤어드라이기가 빨아들이는 거 아니겠지? 그 다음 바람을 계속 불어주면 종이 조각은 위아래로 일정하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종이 조각은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여야지. 위아래가 틀려. 그 다음 바람을 세게 불어주면 더 천천히 더 빠르게. 정답은 기억니요. 1번. 자, 오른쪽. 아니다. 왼쪽. 없구나. 오른쪽. 쪽쪽쪽. 에이, 없네. 자, 빨간색으로 쓰는 건 난류입니다. A부터. A는 황해 난류입니다. 자, 그 다음 C입니다. 동한 난류죠. D입니다. 우리나라의 막대한 수온과 염분을 제공해주는 쿠로시오 난류. 그럼 E하고 B 중에서 E가 연해주 한류고요. 이게 우리나라 B 쪽으로 보면 북한 한류죠. 이때 B하고 C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소연아, 뭘 만들어?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효준아, 뭘 만들어? 그렇지, 조갱수역을 만들죠. 황금어장. 됐어? 그런데 여름이 되면 C가 강해지지. 위로 가죠. 북상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B가 강해지지. 남하하겠지. 조심해. B하고 C는 항상 발생하는 거야. 겨울에는 한류만 땡 틀려버립니다. 자, A의 이름을 옳게 짝진 거 1번 틀렸고요. 2번 맞았네. 정답 2번. A는 저위도에서 고위도죠. 그래서 요건 요렇게 바꿔주면 되죠. B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가 아니다. 맞는디? C는 겨울철에 세력이 강해진다. 약해지죠. 땡. C와 D는 모두 난류이다. 맞네요. 4번. E는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난류의 근원이다. 이건 D지. 이런 것도 모르면 뒤지는 거야. 됐죠? 넘겨. 7번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거 뭐라고 했어? B하고 C. 넘겨.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조경수역. 우리나라 어디에 위치해? 동해안에. 그래서 동해안에 물고기가 잘 잡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맞습니다. 남해 틀렸죠. 동해입니다. 자, 교경수의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맞습니다. 얘들아, 영양염류가 뭔 줄 알아? 플랑크톤은 알려줄게. 플랑크톤은 물고기 밥이에요. 그때 이 플랑크톤 밥이 영양염류야. 됐지? 보통 이 영양염류는 어디에 있느냐? 무거워서 밑바닥에, 해수 밑바닥에 있어. 그래서 폐수 밑바닥에서 아래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때 여기에 영양염류가 많아. 영양염류가 많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플랑크톤도 많아. 물고기가 잘 잡혀. 그래서 차가운 수역하고 뜨거운 수역이 있어. 그럼 차가운 수역이 황금어장이야. 이쪽이. 됐어? 자, 그다음 조경수역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왜?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북상하죠. 여름에는요, 난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남하하죠. 됐지? 조경수역에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이다. 맞습니다. 너희들이 보통 먹는 횟감, 회들 있지, 회. 그치? 회들은요, 찬 곳에 사는 물고기가 좀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요. 됐어? 자, 그다음 9번입니다. 조석입니다. 마음의 소리 안 배워요. 알겠지? 자, 조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해수의 주기적 왕복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해? 조석이라고 하는데 해수의 상하 왕복 운동을 조석이라고 합니다. 왕복을 뭐라고 한다? 조석이라고 합니다. 이 왕복 운동. 왕복. 근데 이 조석이 일어날 때 위드가 뭐죠? 뭐와 함께 조류가 항상 같이. 조류가 뭐야? 밀물. 자, 한번 보자. 자, 조석에 의해서 조석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이 위로 많이 올라가서 가득 찰 때 이걸 뭐라고 해? 만조. 물이 확 빠진 걸 뭐라고 해? 간조. 이때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를 뭐라고 해? 이것조차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조석간만의 차 너무 길어. 조차라고 해요. 맞아? 이때 조차 현상이 생길 때 들어오고 나가야 되지. 들어와야지 찰 거 아니야. 가득 찰면 차. 빠져야지 밑으로 뭐야? 바닥밖에 안 보이겠지. 맞아요? 이해되니? 그래서 요 밀물 썰물이 만조 간조 사이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근데 얘네들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 두 번씩. 너네 잘 들어. 하루 두 번 하고 한 달 두 번 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어? 자, 시작.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 위의 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낮 바뀌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조 간조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나라 조석 주기는요. 12시간 몇 분? 25분. 왜 25분이 붙었어? 지구가 자전할 때 달 공전하니까. 자, 하루 중 해수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한다. 맞네요.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조금이 아니라 사리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사리하고 조금이 나왔어. 이거 한 달에 두 번씩이야. 까먹지 마. 됐어?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야? 기억 디귿. 몇 번? 1번. 자, 10번입니다. 만조와 간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니까 바닷길 열렸네. 간조죠. 나는 바닷길 닫혔네. 그렇죠? 만조죠. 그 다음 이것 중에서도 사리간조가 짱이지. 맞잖아. 사리간조가 가장 많이 빠지니까. 가는 만조 때 나죠. 틀렸고요. 가을 때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갯벌 체험도 가을 때가 짱이에요. 나는 만조일 때죠. 이거 틀렸지? 자, 나일 때 갯벌이 넓게 드러나 이거 가입니다. 가은하에서 해수면 높이가 달라지는 것은 계절 변화가 아니라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뭐 때문에? 달과 태양의 인력 차이가 나와서 그래. 이걸 뭐라고 해? 기조력 차.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그림 11번 그림하고 12번 그림은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이거는 하루 단위야. 뭐라고? 하루. 야, 하루 단위면 살이 조금 나오면 무조건 틀려. 알겠어? 살이 조금 나오면 무조건 틀려. 한 달의 단위로 나와야지 살이 조금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래서 해수의 높이를 볼게요. 하루 단위로. 여기를 뭐라고 해? A를. 간조. B를 뭐라고 해? 만조. 그럼 D도 뭐라고 해? 만조. 그럼 C는 뭐라고 해? 간조. 이때 AC, BD의 시간은
전부 얼마라고? 12시간 25분. 맞죠? 이게 조석주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일어나죠. 됐니? 그 다음 재밌는 거. A에서 B로 가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해? 밀물. 물이 빠져야 되지. 뭐라고 해? 썰물. 물이 다시 들어와야 되지. 밀물. 그 다음 여기가 여기하고 이어지지. 썰물. 됐죠? 그래서 하루 동안에 역시 밀물 썰물도 몇 번씩 일어나? 2번. 됐죠? 자, 조차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야? 왜 토하려고 그래? 임마. 마이너스 3. 여기는 얼마야? 플러스 3. 맞죠? 그럼 요렇게 요게 조차죠. 됐니? 조차 얼마야? 6m. A하고 C는 만조다. 간조네요. 그 다음 BD는 만조죠. 19시경이라고 해서 19시 여기는 뭐가 일어나? 밀물이 일어나죠. A에서 C까지 걸리는 시간은 12시간 25분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구 자전할 때 플러스 달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자, 15, 16시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 16시경은 물 빠질 때야. 갯벌 체험이 좋겠죠. 됐죠? 정답 5번입니다. 자, 넘긴다. 자, 12번. 이거 하루 단위야, 한 달 단위야? 뭘 보고? 음력, 일 여기 써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요, 무조건 잘 들어. 조차, 만조, 간조, 밀물, 썰물, 살이 조금 다 나와. 근데 위에 있는 그래프는 하루 단위이기 때문에 살이 조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됐어? 얘는 잘 봐. 조차 같은 건 이걸로 보시면 되죠. 이걸로. 그 다음 요게 뭐야? 밀물. 이게 뭡니까? 썰물.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 그 다음 여기가 뭐야? 만조. 이것도 뭐야? 만조. 이거 뭐야? 간조. 이것도 간조. 그치? 봐봐. 위에서 나온 그래프 다 볼 수 있고 여기서는요. 바로 조차의 크기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A를 보면 조차가 작아. 그럼 뭐에 해당돼 이거? 조금이죠. 이거 뭡니까? 라고 했어? 살이죠? 이거 뭡니까? 조금이죠? 이거 뭐야? 살이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살이 몇 번? 2번. 플러스 조금 몇 번? 2번입니다. 됐지? 그 다음 니네 이런 거 기억날라나 모르겠다. 여기 뭐라고 하죠? 달의 위치에서? 사기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방연이죠. 이걸 뭐라고 해? 망 또는 보름이라고 하죠. 이거 뭐야? 하연. 니네 상현 하연 했을 때 먼저 성자 나중 하자라고 했지. 위아래라고 안 했어. 그치? 이거 뭐야? 사기야. 여기가 여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살일 때는요. 살일 때는 자 요거 봐봐. 요거 봐봐. 태양, 지구, 달이죠. 얘는 뭐야? 태양, 달, 지구죠. 그래서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일 때가 BD지. 힘이 분산되는 거야? 합해지는 거야? 합해지는 거야. 그 다음 A하고 C 같은 경우는요. 태양, 지구, 그 다음에 달이 요 위치에 있지. 90도 관계지. 힘이 분산되는 경우가 이렇게 바닷물이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 자, A와 같은 시기를 살이라고 한다. 조금이죠. B와 같은 시기를 만조가 아니라 살이죠. 이거 조금이다. 이거 살이야. C에서 해안 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작죠. B일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을 잘 관측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 바다 갈라짐 현상은 살이 때 간조죠. A하고 B 사이의 시간이 조속주기다?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조속주기는 뭐야? 만조죠. 틀렸어. 정답은 4번. 13번. 일상생활에서 조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 조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 우리나라 안산 시화호에서 조력 발전합니다. 조력 발전, 조류 발전 됩니다. 그다음 조류라고 했죠. 조력 발전하고 조류 발전하고 조류는 밀물 썰물 이용해서 너네 이수신 장군께서 한 척의 배, 12척의 배로 다 막은 거. 거기가 뭐야? 울들목, 명량이식. 거기가 조류 발전하기 짱이래요. 실제 발전소 세울 계획 갖고 있습니다. 자, 간조일 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 잡을 수 있죠. 우리나라 조력발전소는 대부분 서해안입니다. 왜? 조차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마치 스페인의 리아스 지방을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조석이는 해수 흐름을 이용하여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살이일 때 간조가 되면 일부 해안가에선 바닷길을 이용하여 섬까지 걸어갈 수 있죠. 되죠. 넘겨.
마지막 장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14번입니다. 자,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두 해류 쓰세요 라고 돼 있어. 뭐야? 동안난류, 북한난류. 그렇죠? 바닷물은 죄가 없다. 겨울철 조경수기의 위치를 여름철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겨울철에는요 한류가 강해서 남하겠지. 남하. 잠깐, 아까 내가 필기를 잘못했나? 잠깐만. 내 왜 기억이 안 나지? 내 필기 어떻게 했는지? 겨울에는 남하하지. 야, 아까 잘못 썼어. 수정할게. 125페이지 8번 있죠? 125페이지 8번 잘못 썼어. 125페이지 8번 수정 좀 할게요. 겨울철에는 한류가 강하니까 남하하고요. 여름철에는 북상합니다. 난류가 강하니까 북상.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남하하고 북상을 내가 반대로 썼네. I'm sorry. 됐죠? 수정하세요. 자, 그럼 오른쪽 10번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해류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치? 자, 그러면 A하고 B는 일단 수온이 높아야지. 수온이 높아야 되니까 수온 높은 애들 크게 두 개. 이렇게. 그럼 기억이 누구야? C. 됐죠? 그 다음 재밌는 거 있네. 야, A하고 B 중에 누가 염분이 높아? B가 높지. 아, 여기가 B. 여기는 A. 됐죠? A는 왜 염분이 낮다고 했지? 왜 염분이 낮아요? 육수의 유, 담수의 유 많아서. 그래서 정답은요. A는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4번. 자, 15번입니다. 남해안에 실제 이거 있었던 사건입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씨프린소라고 실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 막으려고 기름 차단 띠를 세워놓거든. 어디에 세워놓은 줄 알아? 여기다 세워놨어. 왜? 1년 내내 바닷물이 이렇게 흐르거든. 알겠어? 정답은 A. 해류 흐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무슨 쪽이라고 하지? 북쪽, 동쪽. 그치? 해류가 북동쪽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오른쪽 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 분포라고 했어. 빨간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 그래서 같은 위도일 때 여기 봐봐. 여기는 색깔이 파란 계열이지만 여기 노란 계열이에요. 맞아? 여기가 더 따뜻하지? 왜 그래? 동안난류가 근접하게 흘러서 그렇지. 됐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안난류가 육지에 가깝게 흘러서 그래요. 자, 16번. 자, 조석주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돼 있죠? 12시간 25분이 나오려면 만조에서 만조니까 B가 정답. 자, 이 지역의 조차는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약 6m. 정답은 6m. 자, 3번입니다. 음력 6월이다라고 돼 있어요. 바다 갈라짐 현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적당한 날짜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뭘 보시면 돼? 사리간조를 찾으시면 돼요. 뭐라고? 사리간조. 뭐라고? 사리간조. 그럼 사리가 나오려면 일단은 1일, 15일, 30일. 그치? 16일. 일단 찾았어. 맞잖아. 그 다음 간조 찾으라고 했지. 간조 찾으라고 했으니까 높이가 제일 낮을 때 여기네요. 맞아요? 여기죠? 정답은 어디야? 20시 07분. 끝. 여기가 뭐에 해당돼? 간조야. 그럼 그 전 간조는 어디야? 요거에서 12시간 25분을 빼면 여기지. 여기가 간조지. 그 다음 너네 알지? 12시간 25분을 반띵하면 6시간 12분 30초가 나오죠? 여기네. 그치? 그럼 여기 간조? 여기 뭐야? 만조? 여긴 다시 간조? 그 전 간조? 여긴 다시 만조. 그죠? 됐니? 됐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하면?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끝!